안녕하십니까. 대기업 한국사 강의를 맡게 된 양광모입니다. 자, 몇몇 대기업들은 이 한국사까지 출제를 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힘들게 하고 있죠. 하지만 이 한국사가 출제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이걸 공부함으로써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친구들은 공부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차피 이 시험이라는 게 상대평가고 전체 총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들이 공부하지 않는 것을 공부하면서 총점을 올릴 수 있다면 훨씬 비교 우위에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또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 한 4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 10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한국사에서 대부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딱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면은요. LG그룹이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S그룹, 그리고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생산직에서 한 25문항 정도 좀 많이 출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 이렇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생산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문항 정도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한국사가 왜 출제되는지를 좀 안다면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13년 하반기부터 이 한국사가 기업 인적성에 출제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딱 출제하려는 의도를 천명했습니다. 자, 한국사 출제 의도가 뭐였느냐? 우리 젊은 대학생들의 역사의식 제고예요.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재나 왕 인물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당한 역사에 대해서도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또 그 부분, 이렇게 잘난 것과 당한 것 중심으로 주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출 문제를 살펴봐도 그런 문제들이 주로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이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대체적으로 이제 10문항 정도가 출제된다고 봤을 때 문화재가 한두 문항 정도 출제되고 있고요. 시대별 문제가 8, 9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한두 개는 정말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재,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유네스코 세계유산부터 국보 1호, 보물 1호,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탑, 불경, 불상,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 중국의 영향을 탈피해서 우리가 일본 같은데 문화를 전래해준 게 있죠. 삼국시대에 전래해준 문화재라든지 아니면 조선의 통신사에서 전해준 거,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한 80여 개 정도를 교재에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재를 먼저 쭉 한번 훑고 전체적인 개가를 하고 이제 시대별 내용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 시대별 문제가 8, 9문제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시대는요. 선사시대부터 해가지고 삼국, 남북국,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총 7시대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문항 정도씩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조금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선사시대는 자, 잘 출제를 하지 않고 있어요. 나와야 한 문제, 주로 이제 뭐 1년에서 2년 사이에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포스코 생산직은 좀 다르겠죠. 문항수가 25문항이니까 무조건 나올 거고요. 대체적으로 10문항 내는 데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이제 10문항을 출제하는 기업들은 삼국시대부터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이제 고려까지가 거의 시대별로 한두 문항, 그리고 조선이 출제 비중이 좀 높습니다. 조선이 그 2배인 두 개에서 4문항 정도 출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제, 현대 합쳐가지고 거의 한두 문항 정도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시대별로 골고루 처음부터 공부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좀 강약을 두면 좋겠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뭐 포스코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르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제강점기, 대한민국까지 각 정권의 주요 업적들까지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문항수가 많으니까. 자, 그러면 그 시대별 문제에서는 뭐가 역사의식 제고냐? 그죠? 자, 한 시대를 보면은요, 거의 중요한 거 이제 한두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된다 그랬는데, 크게 3부분으로 나눕니다. 초기, 중기, 후기.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역사의식 관련된 거. 초기에는요, 한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왕들의 업적,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중기부터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내부적으로는 구조적 모순,
골품제 같은 거. 외부적으로는 친입사, 특히 친입사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후기로 가면은 나라가 이제 좀 쇠퇴해지니까 이걸 뭔가 바꿔보고자 개혁하려는 개혁 군주가 등장합니다. 공민왕 같은 사람, 그 개혁 군주. 이게 크게 네 파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주로 역사의식 관련된 파트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초기 왕권 강화 인물과 그리고 중기에 나오는 이민족 친입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번 시험 문제를 보면은요, 항상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뭐 삼국시대 전성기 왕, 고려의 뭐 태조, 광종, 성종, 그리고 조선의 태종, 세종, 그리고 이민족 친입 관련해서는 뭐 선조, 광해군, 인조, 그리고 뒤에 흥선 대원군, 맨날 이 왕들이 나옵니다. 왜? 한 시대에 한 두세 문항밖에 못 내니까 제일 중요한 거 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부를 좀 더 하는 게 효율적인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중요한 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순서대로 조금씩 얇고 넓게 공부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삼국시대를 공부한다고 하면은 고구려부터 공부해야지 하면서 고구려의 고주몽의 업적, 태조왕, 고국천왕, 동천왕, 미천왕, 소수림왕, 광개토대왕, 이 모든 왕들의 업적을 두세 개씩 아주 얇고 넓게 이렇게 공부합니다. 이러면 이제 공부 끝나는 거예요. 한 3-4시간 만에 끝내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올 만한 것들은 깊이 있게, 안 나올 것들은 쳐내야 됩니다. 강약 조절을 하셔야 돼요. 예컨대 삼국시대를 공부한다. 삼국시대 한두 번 나오잖아요. 그럼 고구려가 나올 확률이 더 적단 말이에요. 그죠? 고구려, 백제, 신라 3개가 있으니까. 그럼 고구려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고구려의 딱 왕 2명만 공부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어차피 나오면은 전성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그래서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업적을 공부하는데, 대신에 이거는 깊이 있게 싹 다 알아야 돼요. 광개토대왕의 업적 한 7, 8개, 장수왕의 업적 7, 8개 싹 다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올 거는 깊이 있게, 그리고 안 나올 것들은 쳐내야 돼요. 그래서 만에 하나 뭐 고구려의 소수림왕이 나왔다.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광개토와 장수왕의 업적 우리 많이 알았죠? 한 10몇 개 알았죠? 그 선택지들 다 지우고 나면은 한두 개 남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고르는 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또 빈출 오답들을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나오는 오답들이 출제위원들의 생각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오답들이 좀 정해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컨대 지금 말했던 광개토대왕이다.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물었다? 그러면은 오답으로는 광개토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의 업적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마찬가지로 진흥왕을 물었다. 그러면은 버프왕의 업적이 나오겠고요. 또 조선으로 가보면은 세종을 물었다. 세종의 아빠인 태종의 업적. 그리고 영조를 물었다. 영조의 손자인 정조의 업적. 이 오답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사건으로 봐도요. 임진왜란을 물었다. 그러면은 내가 임진왜란의 내용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혹시 병자호란의 내용이 오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답에 대한 감을 키워야 되고, 제가 주로 잘 나오는 빈출 오답들을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잘 나오는 것은 이제 주요 왕들, 사건들을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잘 안 나오는 것도 쳐내고, 그리고 또 빈출 오답까지 안다면은 짧은 시간 내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고효율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강의를 계속 해나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출제 기업들을 좀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LG 같은 경우는요, 인문 역량 20개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 인문 역량에 보면은 한자가 10문항, 그리고 한국사가 10문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사는 10문항 출제되는데요. 자, 먼저 이 한국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LG 커리어스에 있는 한국사 예제 문제를 학생들이 많이 푸는데, 이 과거에는 이 예제 문제에서 좀 출제가 됐어요. 근데 2017년 이후로는 이 예제 문제에서 더 이상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문항밖에 안 되기 때문에 풀어는 봐야겠지만 출제는 거의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삼국부터 조선까지의 내용이 거의 한 8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삼국, 남북구 합쳐가 2문항, 고려 2문항, 조선 4문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출제 비중이 제일 높으니까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대한민국까지는 잘 나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거의 일제강점기까지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GS입니다. GS그룹 같은 경우는요, 2018년 들면서 이제 몇몇
기업에서는 주관식으로 냈었는데 이제 다 객관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열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GS도 마찬가지로 GS 에너지에 보면은 한국사 예제 문제 한 120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시험이 GS 에너지든 GS 칼텍스든 다 동일한 시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제 문제가 120개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문항 정도 또는 많게는 두 문항 정도가 변형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를 다 듣고 우리 기출문제로 갈 텐데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다운받았을 때 이 GS 기출문제 쪽에 보면은 어디 가서 여러분이 GS 그 예제 문제하고 답을 다운받을 수 있는지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거기 가셔가지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포스코 생산직, 그죠? 포스코는 이제 초대졸 생산직에서 이제 한국사를 출제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문항수 상당히 많아요. 25문항이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다 공부하셔야 돼요. 싹 다. 문화재부터 해가지고 선사시대부터 마지막 대한민국까지 싹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포스코는 근현대사를 상당히 중시해요.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함께 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근현대사를 중시하기 때문에 마지막 대한민국까지 싹 다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 자, 마지막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요. 상식이 이제 30문항 나오는데 그 중에 10문항이 한국사예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한국사의 특징은 주로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3급 정도의 수준에서 문제를 많이 추출해가지고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고르게 한두 문항씩 나오고 있더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대한민국까지 그냥 전반적으로 고르게 한두 문항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밑에 내용 좀 써놨으니까 자, 교환 출력하셨을 때는 다 한번 더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다 듣고 나면은요, 막판에 시험 직전에는 주로 잘 나오는 제가 빈출 파트들을 각 시대별로 딱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찾아가지고 한번 더 보고 막판 정리를 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또 다른 자료로 이렇게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기출문제 130문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이제 LG부터 쭉 매 시즌마다 쭉 다 정리를 해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게끔 다 정리해뒀으니까 여기 앞에 보면은 문화재다, 뭐 선사시대다 이렇게 같이 정리해뒀죠. 그렇게 딱 보면은 LG가 문화재가 몇 문항 나오고 삼국시대가 몇 문항 나오고 이런 것들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LG 거 쭉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GS 포스코 문제들을 실어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총 한 130문제 정도 풀고 나면은 충분히 이제 시험 대비하는데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강의 상당히 제가 컴팩트 있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것만 잘 들으면은 충분히 8, 90% 이상 맞을 수 있어요. 거의 뭐 다 맞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혹시 또 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대기업 이 한국사 준비하는데 어렵지 않게끔 준비를 해줬으니까 효율적으로 시간을 잘 내서 짧게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